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신여사는 방에 드러누웠다. 이를 인계해 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음이 실감났다. 식당에서 황여사와 지지고 볶으며 보냈던 긴 시간의 굴곡이 신여사의 머릿속을 넘나들었다. 황여사는 신여사보다 나이가 꽤 아래였다. 그렇기는 했지만 황여사는 그곳 일터에서 터주와 같은 존재였다. 황여사는 처음부터 신여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나 신여사의 일하는 방식을 역겨워했다. 황여사는 신여사에게 단체급식의 음식은 무조건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집안 식구들을 먹일 것처럼 정성을 들인답시고 신여사가 손으로 음식을 조물락거리며 시간을 보낼라 치면 황여사의 얼굴은 금세 구겨졌다. 제가 음식을 잘한다고 스스로 믿고 조리 과정을 길게 느려서 일을 피곤하게 만들어 놓는 신여사를 향해 황여사는 거침없이 성난 목소리를 터뜨렸다. 남편과 일찍이 이혼을 하고 오목조목 재미나게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 신여사가 그 한풀이를 식당에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황여사는 생각했다. 나물 한 가지를 무치면서도 시간을 흠뻑 잡아먹는 신여사 때문에 끼니가 제 시간에 준비되지 못할라 치면 주방에서는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티격태격 하던 것이 싸움으로 번지면 주방 한가운데에 38선을 긋고 철천지 원수가 된 두 여자가 째지는 목소리를 질러댔다. 함께 일하는 공간이 그렇게 전쟁터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황여사는 신여사가 쇼를 해서 보험금을 타먹은 일을 알고 있었다. 차가 지나다가 손을 살짝 쳤는데 신여사는 그 타격으로 손이 떨려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엄살을 부렸다. 그렇게 하여 치료비를 받아냈다. 차 운전자를 후려서 돈을 낚아낸 신여사가 늙은 여우처럼 보였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모자라 신여사는 식당의 본사에도 전화를 걸었다. 근무 중에 손을 다친 것인지 손이 떨려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과장을 떨어놓은 후 산재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신여사가 요구했다.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좋을 것이 없었다. 공단으로부터 주시를 받거나 여타의 행정감독이 강화될 수 있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했다. 회사 측에서는 신여사를 설득하여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목도한 황여사는 신여사를 경멸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신여사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주방을 둘로 갈라놓고 싸울 때처럼 입술을 바르르 떨어가며 포악을 떨고 싶지 않았다. 서로를 향해서 개처럼 지저대다가 끝낼 수는 없었다. 마지막만큼은 좋은 모습으로 떠나고 싶었다. 월요일에 새벽 출근을 한 신여사가 새로운 젊은 여사와 함께 일꾼들의 아침을 해먹였다. 젊은 여사가 식판을 닦아 건조대에 넣은 후 점심쌀을 미리 씻었다. 마무리가 끝나자 두 사람은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마주 앉았다. 숟가락을 뜨던 신여사가 앞에 앉은 젊은 여사에게 자신의 새 이름을 말해주었다.
신여사는 얼마 전에 계명을 한 모양이었다. 신여사의 원래 이름은 신귀녀였다. 어감이 좋지 않은 데에다 성명학적으로도 불운을 가져오는 이름이라 하여 신여사는 개운을 비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했다. 신여사는 이름 때문에 운이 트이지 않는다는 점괘가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딸을 장애아로 낳은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한 것, 아들이 못된 여자를 만나 살다가 결국 헤어진 것, 아직도 마음이 여자에게 매여있는 아들 때문에 신여사의 속이 쓰리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름과 관련하여 생겨난 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신여사는 장명소에 갈 것도 없이 그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신세영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신여사는 새 이름에 매우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젊은 여사는 신여사에 대해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기존의 이름이 나쁜 운을 가져다 주었기에 이름을 바꿔야 했다면 좋은 운명을 가져다 줄 새 이름도 당연히 장명소로부터 받아야 마땅했다. 한데 평소에 생각해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니 나쁜 운을 주는 이름이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핑계 같아 보였다. 신여사는 아리따운 새 이름을 원한 것 같았다.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신여사는 하느님보다 운세를 더 믿는 듯했다. 죽은 후의 구원은 주께 의탁하고 이승의 삶은 사주나 운수에 의지하는 모양이었다. 신여사의 아리송한 신앙이 젊은 여사는 헷갈렸다. 사실상 신여사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이들이 늘 부러웠다.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신여사는 촌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듯 이름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낮춰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새 이름을 갖게 된 신여사는 인생까지 탈바꿈 될 것 같은 기대가 들었다. 이름 때문에라도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낮춰보지 않고 높이 봐줄 것만 같았다. 대중 앞에서 신세영 씨라고 불릴 때마다 신여사는 신분 상승이라도 된 양 기분이 들떴다. 아침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점심에 쓸 식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중식과 석식을 맡고 있던 황 여사가 출근을 했다. 황 여사가 식재료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신 여사를 슬쩍 돌아보았다. 분칠을 하고 입술 연지를 바른 신 여사의 얼굴에 황 여사는 마뜩지 않은 기분이 올라왔다. 화장을 한 신 여사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황 여사는 마치 제 시어머니의 분칠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역함이 밀려들었다. 늙음을 감추려 애쓰는 신 여사의 몸부림이 추하게 느껴졌다. 함께 일해온 적잖은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물고 뜯으며 으르렁거렸다. 한데 그렇게 맞지 않은 두 사람도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하면 아드등거리던 것을 멈추었다. 죽은 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들은 세상을 초탈한 것처럼 의연해졌다. 작업복으로 바꿔 입고 나온 황 여사가 식재료를 다듬는 것에 합세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화작거리가 신앙에 관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신여사와 황여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들의 얼굴을 보건대 교회에 무엇인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 모양이었다.
젊은 여사는 지난번에 신여사로부터 들었던 죽은 후의 구원에 대해 아직도 미진한 마음이 드는가 보았다. 사람에게 허물없이 구는 젊은 여사가 황 여사에게 여문 태도로 물어보았다. 언니는 좋겠네? 뭐가? 죽은 후에 본인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 인생이 하루하루 즐거울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하지. 시어머니가 믿기만 하고 남편과도 삐걱거릴 때 황 여사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랐다. 죽은 후에 올 행복한 세상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있는 집을 탈출하여 생을 포기했을 것이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데 언니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 사는 일이 행복할 것 같아. 당연하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 현재의 삶이 기뻐지는 건 사실이야. 황 여사의 믿음을 보며 신출내기 젊은 여사도 내세를 그냥 확 믿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었다. 사후 구원을 받아 좋은 세상으로 가리라는 믿음처럼 기댈 만한 것이 없다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삶의 너울들을 받아내고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황 여사는 푸성기 겉대를 뜯어내며 식당 일을 처음 시작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당시에 황 여사는 삶의 의욕이 없는 데다 남편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더욱 찌무룩했다. 황 여사의 남편은 황 여사에게서 여자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가까이 오지 않았다. 황 여사는 그런 남편을 한껏 비웃어 주었다. 황 여사의 눈에는 자신과 같은 또래의 여느 여자들도 딱히 여자다워 보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도 나이 들어가며 볼품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단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점점 중성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황 여사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때는 황 여사가 일을 막 시작했을 때인지라 모든 것이 서툴렀다. 게다가 식당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의 머리수가 들쑥날쑥하여 식당이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당신은 공장 식당을 업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공장장과 아름아름이 있던 개인 사장이 꾸려갈 때였다. 황 여사는 사장의 눈치를 보며 식당 일을 다녀야 했다. 일을 갓 시작한 황 여사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기존에 일하던 김 여사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식당을 나가야만 될 낌새였다. 황 여사는 김 여사가 나가주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마음을 간당간당 졸이며 시간을 보내던 황 여사에게 어느 오후 제가 여자임을 확인하고 식당 일에서도 밀려나가지 않을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공장 사람들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으므로 황 여사는 점심 배식이 끝나자마자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조금 먼저 퇴근을 해버린 김 여사를 따라 황 여사도 부랴부랴 일을 끝냈다. 식료품 재료를 쟁여놓은 어스레한 창고의 쪽방에서 황 여사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런데 좀처럼 얼굴을 보기 어려운 식당 사장이 식료품 창고로 들어왔다. 쪽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지방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황 여사가 순간 놀라서 벌러덩 나자빠지는 것을 식당 사장이 들어오다가 보고 얼른 달려와 붙들어 주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창고에 딸린 작은 방에서 일을 치르고 난 후 황 여사는 여자다움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얼마 후 김 여사가 식당을 나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황 여사는 태도를 여유롭게 가지고 살았다. 삶에 대해 뻣뻣한 마음을 버리게 된 황 여사는 한결 유연해졌다. 식당 일이 원활하게 풀린 데다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희망이 생겨났다. 사후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우울했던 지난날을 버리고 쫙쫙 펼쳐지는 일상에 활력이 솟는 기분이 들었다. 조림을 하려고 두부를 판때기채로 가져다 놓던 신여사가 상념 속에 잠겨있던 황 여사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붙였다. 우리는 지금껏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긴 시간을 같이 지냈어. 그렇지 아우님? 쭈그렁이 신여사의 물음에 황 여사는 대답이 없었다.